사고로 불이 난 차량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지나가던 시내버스 기사가 구했습니다. 자칫 자신의 목숨까지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화상까지 입어가며 운전자를 구조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정부에서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진안군의 사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시외버스 간이정류소에 제대로 된 난방시설이 없어 이용객들이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어지럼증 검사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이 개발돼 환자들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사고로 불이 난 차량에 갇혀있던 운전자를 구한 의인이 있습니다. 때마침 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기사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자신의 목숨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량 한 대가 도로를 가로질러 경계석과 충돌합니다. 차에 불이 붙기 시작했지만 운전자는 빠져나오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 승객들이 놀라 대피하는 사이 시내버스 기사가 차량으로 달려가 구조를 시도합니다. 겨우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빼내는 순간 폭발음과 함께 불길이 차량 전체를 뒤덮습니다. 분이 핸들과 그 운전석에 시트에 끼어가지고 옴짝달싹 못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피도 약간 흘리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혼자 하려고 여러 가지로 막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있는데 옆에 어떤 분이 한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단 5초만 늦었더라도 운전자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 씨는 다시 버스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나와 진화에 나섰고 주변 시민들도 저마다 소화기를 들고 이 씨를 도왔습니다. 불이 난 차량 옆에 운전자가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근접 거리에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다가는 운전자까지 크게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어서 시내버스 기사는 구조 과정에서 머리와 바지에 불이 붙어 가벼운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자칫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버스 기사는 누구라도 그랬을 것이라며 담담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대처하는 게 우선 이거 보니까 사람부터 살리려고 그런 마음은 다 먹죠. 그래서 뭐 사람의 도리지요.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이 국비 확보 실패라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진안군은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전북지역 개발 계획안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최종 승인됐는데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제외 조치됐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아 입지가 적당치 않다는 국토정책위의 심의 의견이 모아졌고 이를 수용한 겁니다. 결국 진안군이 제출한 3가지 사업 중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은 제척되며 사업에 국비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에서도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거라며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국가에서 이 지역개발 계획을 검토하면서 여러 부처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러 의견들 중에 환경부에서 여러 반대 의견들을 냈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국토부는 이 사업을 제척시킨 것입니다. 국비 확보에 실패한 만큼 국가 예산 없이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던 당초의 약속을 지키라는 지적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진안군은 군비로라도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내놨으면 쉽죠. 찬성하신 분들은 진안군수는 빚을 내서라도 케이블카 사업을 설치하라라는 주문이에요. 국민들의 뜻이 반영된 예산이 일단 시행을 할 수 있는 40억이 돼서 국가 예산 확보는 물 건너가고 사업 반대 측 기세가 드세지는 상황에서도 진안군이 사업 의지를 꺾지 않으며 마이산 케이블카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장현입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시외버스도 예외가 아닌데요. 최소한의 난방기구 한 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의 한 시외버스 간이정류소. 영하권을 맴도는 날씨지만 정류소 안에는 난방기구 하나 없습니다. 가게가 문이 닫고 있으면 이제 또 밖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여름에는 덥고 이제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좀 힘들고.
추위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을 위해 만든 열선이 깔린 의자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정류소에는 추위를 막을 가림막조차 없어서 실제로 이 의자를 사용하는 승객들은 극히 드뭅니다. 지난해 2월 새로 지은 간이 정류소. 무인으로 운영되는 이곳엔 난방기구라곤 온열기 한 대뿐입니다. 운수업체는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승객 도움 드리려고 사람이 있다가 인건비가 전혀 안 맞으니까 인력 경비조차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좀 유동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자체는 이 문제는 운수업체가 풀어야 된다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버스 비용 안에 어떤 그 위탁 수수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다 매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있는 개념이라고 봐서요.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요금을 받으면 그 운송뿐만이 아니고 이 서비스 비용까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그 회사 측에서 해야죠. 운수업체와 지자체는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그 사이에서 승객들은 최소한의 서비스조차 받지 못하며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이석증이나 뇌경색 같은 질병의 전조 증상인 어지럼증 환자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원인을 알기 위해선 여러 검사가 필요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전북대병원이 시간을 단축시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검사법을 개발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40대 환자. 어지럼증의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소리로 전정기관을 자극하는 전정유발근 전위 검사입니다. 양귀에 흘려보낸 기계음이 뇌를 거쳐 눈과 목 주변 근육에서 나오는 파동을 분석하는데 20분짜리 검사를 4번이나 해야 합니다. 딱딱딱딱 하는 소리가 조금 계속 듣다 보니까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전북대병원 신경과 오선영 교수팀이 2가지 검사를 동시에 진행해 검사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새로운 검사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어지럼증 환자와 증세가 없는 일반인 80명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진행한 결과 눈과 목 주변 근육의 파동을 동시에 분석해도 결과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검사의 시간을 약 50% 정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어지럼 환자들이 더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검사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토대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검사법이 활용되면 고령의 어지럼증 환자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선영 교수팀의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의학학술지인 뉴럴로지 1월호에 실렸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9년 전 용산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 공동정범이 전주 독립영화관에서 개봉했습니다. 무술년을 맞아 개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잇따라 열립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1월 20일 철거민 5명과 경찰 특공대원 1명이 숨진 용산 참사. 원인 모를 화재 속에서 살아남은 철거민들은 동료와 경찰관을 죽였다는 죄명으로 범죄자가 됐습니다. 다큐멘터리 공동정범은 참사가 벌어진 그날의 망루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이들의 엇갈린 기억을 추적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난해 DMG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제4회 춘천 다큐멘터리상 장편 최우수상 등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고분 벽화와 조선시대 그림 속의 개, 오수 의견 설화를 담은 최초의 기록인 고려시대 최자의 보안집까지 황금 개띠의 해를 맞아 전주 역사박물관이 특별전을 갖습니다. 인간의 가장 오래된 친구로 충직과 의리의 상징인 개와 관련된 유물 60여 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무 아래 새끼들과 시간을 보내는 어미개의 모습이 평화롭습니다. 나무에 오른 닭을 쫓는 개의 모습은 생동감이 넘칩니다. 황금의 기운을 담은 민화전에서는 7명의 작가들이 민화 속 정겨운 개의 모습들을 선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를 계기로 요양병원과 응급실에 대한 긴급 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라북도는 요양병원 82곳과 응급실이 있는 병원 23곳에 점검반을 보내 중환자 피난 대책과 대피 통로를 확인하고 안전관리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도 소방서별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피난시설과 대피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에서 또다시 먼지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대 주용기 연구원은 어제 군산시 옥사면과 붙어있는 새만금 노출 부지와 매립공사 현장에서 먼지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봄 새만금에서 먼지가 대량으로 발생하자 새만금 매립공사를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새만금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미세먼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며 공사 현장에 방진막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전략 공천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북에서도 실제로 적용되는 지역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최근 취약지구나 직전 선거에서 패배한 선거구, 또 기존 후보들의 당선 가능성이 떨어지는 곳에 대한 전략 공천을 시장 군수로 넓히고 대상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전북에서도 민주당의 지지도가 앞서 있지만 민주당 입지자들이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시군들이 있고 일부 인사들이 전략 공천을 받기 위해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박노환 베트남 주 호치민 총영사가 전라북도 국제관계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신임 박노환 대사는 임실 출신으로 외무고시 합격한 뒤 통상교섭본부 국제에너지물류과장과 주 베트남 대사관 공사 참사관 등을 역임했습니다. 박노환 대사는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북의 국제행사와 외자유치 활동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20대들이 패싸움을 벌이고 일반인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에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익산의 한 술집에서 22살 A씨 등 5명을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6명 외에 달아난 22살 B씨 등 2명이 조직폭력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달아난 경로와 은신처를 파악하며 뒤를 쫓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특정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라고 강요한 혐의로 장수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사 현장 감독 업무를 맡고 있던 A씨는 지난 2011년 한 건설업체가 전기공사를 낙찰받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다른 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억 2천만 원 상당의 일감을 빼앗아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 전역에 내려진 한파특보가 오늘로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장군의 기세에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290건의 동파 사고가 접수되면서 한파특보가 내려진 나흘 동안 93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한랭 질환자 신고도 이어져 동상 4명, 저체온증 14명 등 현재까지 전북에서만 18명이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또다시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전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 무주 영하 1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바람까지 강해 체감 추위는 더 매섭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조금 오르겠지만 0도 안팎에 그치며 여전히 예년 수준에는 못 미치겠습니다.